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메타버스가 되겠습니다. 메타버스란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면서 그 속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세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메타는 초월 또는 그 이상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왔는데요. 여기서 버스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가 아니라 유니버스, 즉 세상, 우주를 뜻합니다. 따라서 메타버스는 메타 유니버스가 되겠습니다. 메타 유니버스의 중요한 기술로 보면 이제 가상현실이죠. 그래서 VR이나 AR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것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모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메타버스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기술과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욕망 또 코로나로 인한 사회의 변화 이것이 지금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폭발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VR과 AR이 결합돼서 이제 MR이라고요. MR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고 이런 MR과 또 인공지능이 결합을 해서 요즘은 확장 리얼리티라고 하는 XR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서 메타버스가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현실과 가상이 결합이 돼서 그것이 이제 메타버스가 되는데요. 메타버스를 우리가 5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이러한 레포트가 있습니다. 일단 비긴 이렇게 첫 글자를 따서 했는데요. 첫 번째 B는 비욘드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AR, VR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로 이제 게임에서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게임을 넘어서서 경제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상현실 세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우리가 부동산 투자도 하고 금융거래를 하는 이러한 것들이 메타버스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로 갔습니다. 또한 현실과 이런 가상 공간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디지털 휴먼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3D 가상 인간인데요. 이것은 엔터테인먼트나 유통, 교육, 금융, 방송, 교육 등으로 지금 급격히 확대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가수가 있죠. 이것은 디지털 휴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계속해서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또한 유통에서는 다양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내고 사고 팔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어떤 특정한 회사에서 이러한 가상 공간을 다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한참 그 유튜브에서도처럼 UCC라고 했죠. 유저 크리에이트 콘텐츠가 있었는데 이제는 유저 제너레이티드 콘텐츠로 가게 되겠습니다. 즉 사용자가 자기만의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플랫폼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와서 무엇인가를 즐길 수 있죠. 그러면 그 가상 공간을 만든 사람은 그 안에서 또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경제 활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UCC에서 UGC로 기술 발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입니다. 우리가 IP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지적재산권 사업자와 제휴와 협력 관계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구찌가 입점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명품을 사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이런 대리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루이비통이나 나이키 같은 데서 이러한 명품 기업들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 입점하려고 서로 지금 앞다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엔터테인먼트, JYP 같은 회사에서도
메타버스 공간 안에 본인들이 이렇게 육성한 가수들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팬 사인회도 하고요. 다양한 접촉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가상 공간 안에서 우리가 익숙해짐으로써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도 그 제품과 그 가수와 아주 익숙해진다라는, 즉 현실과 가상 공간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 LG전자에서도 다양한 이제 제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메타버스 안에서 하게끔 했고요. 요즘 뭐 코로나나 또 여러 가지 팬데믹 그 상황에서는 사람 모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특정 회사에서는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이나 신입사원 교육을 실제로 메타버스 안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즉 현실과 가상 공간이 구별이 어려운 정도로 이제는 상호 소통에 문제가 없는 완전한 3D 공간이 만들어진 것이 되겠고요. 여행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광공사 같은 데서도 메타버스 공간 안에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관광지들을 VR로 이렇게 만들어 둠으로써 해외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와서 좋은 풍경들을 구경하고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여행 갈 어떤 기회가 생겼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전 세계 사람은 한국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제 활동에서는 자기가 뭔가 소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돈 대신에 여러분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이런 비트코인과 같은 것은 즉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NFT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번역하면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NFT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해킹하거나 뭔가 복사가 불가능합니다. 즉 고유하게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창작 콘텐츠, 즉 유저 제너레이티드 콘텐츠의 희소성 또는 소유권 부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 하나 예를 볼까요? 디센트럴랜드라는 이런 사이트인데요. 여기는 게임 내 가상 공간 내에다가 토지의 소유권을 NFT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토지를 거래합니다. 거래 시에는 화폐를 이용하게 되는데 암호화폐가 이제 만화가 되겠습니다. 또 굉장히 재미있는 게 업랜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가상 부동산 시장 게임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제 현실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부동산 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강남, 명동 또는 굉장히 땅값이 비싼 그런데 실제 소유하기 어렵잖아요. 그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그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놀라운 것은 이게 초창기에, 즉 작년만 해도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서 했는데 이게 거의 100배 이상 올랐습니다. 혹시 이것을 듣고 여러분들 또 업는 데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겠는데요. 네,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가상 공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기술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런 기술 개발에 많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화가 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NFT의 판매 사례를 몇 가지 보면요. 이세돌의 알파고,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5번의 대국이 있었잖아요. 그 5번의 대국 중에 이세돌이 한 판을 이겼습니다. 근데 이세돌이 승리한 이 대국의 짧은 영상을 NFT로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경매에서 62더를 받았는데요. 비트코인처럼. 당시 그게 현실적인 가격으로 2억 5천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의 소유권은 NFT로 발행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은 분이 소유하게 됩니다. 또 비플의 그 에브리데이즈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이제 비풀이라는 디지털 아티스트가 그림을 계속해서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13년 동안 5,000개의 그림을 만들었고요. 이 5,000개의 그림을 모두 전부 담은 이미지를 NFT로 제작했는데요. 놀랍죠? 785억에 판매가 됐습니다. 또 트위터의 창업자 제크가 처음으로 첫 트윗을 한 이 첫 트윗을 NFT로 발행을 했네요. 이 경매 매물로 등록을 했는데 32억 7천에 낙찰이 됐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AI 회사나 또는 게임 회사들이 이제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단순하게 게임만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경제 활동, 또 일상생활을 메타버스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의 세상으로 가고 있고, 이것은 4차 산업혁명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메타버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